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 증시의 사상 최고치 행진과 8거래일 만에 사저로 돌아선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427.6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던 투자금 일부가 증시로 유턴할 것이란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헬스케어 관련 종목에 대한 주가 상승 기대감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들의 실적이 견조한 가운데 인수합병과 신약 승인 건수가 증가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해운업계 운임지수가 반등하면서 뒤늦게 성수기에 진입했지만 국내 해운사들이 받을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한진해운의 파산 이후 국내 해운사들의 처리 물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 몸집을 불린 글로벌 해운사들이 운임 급등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4.67포인트 오른 2427.6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4.40포인트 오른 657.52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가주가 시장에서는 8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옵니다. 1,4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1,700억 원의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역시 개인과 외국인 동반 순매수,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동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벌써 수요일입니다. 자, 일주일의 중반을 향해 달아가고 있는데요. 자, 어제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시장 중요한 변곡점이 오늘일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더욱더 나날이 하루하루 무게감이 더해지는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대표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8월부터는 대표님이 일요일에도 여러분들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자, 일요일 무방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방송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요일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 샘플러스 들어오셔서 이 방송 또한 잘 참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평택촌놈 정석투자만이 또 정우영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그 특허 기술이 있죠. 적정주가 소개도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그리고 자신이 매수하고 싶은 종목에 대한 부분은요. 적정주가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적정주가 배너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바로 종목명 검색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잘 활용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인데요. 수요일도 함께 해주실 분이죠. 정우영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정우영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눌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어제 전망을 짚어주셨을 때 수요일 시장이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수급이 바뀌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이어졌던 수급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오늘 변곡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바뀌었어요. 바뀌는 바람에 약간 시간이 좀 더 지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부동산 대책 발표된 거 보면서 상당히 기뻤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주식시장이 가지 않은 거, 특히 코스닥이 움직이지 않은
그 몇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 과열이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에서 어느 정도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자금이 엄청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말로 제가 예측했던 8월 중순 코스닥 그 광풍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이 엇갈렸기 때문에 그 전망에 대해서는 잠시 다른 전망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앞서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분, 부동산 투자에서의 자금이 증시 쪽으로 올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의 중반이 수요일을 지나갔는데요. 자, 오늘 시장은 대표님이 어떻게 한 줄로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외국인 기관의 엇갈린 수급, 내일이 진검승부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맞아요. 어제 수급적인 부분이 어제와 동일한다면이라는 그런 조건이 붙었었는데 오늘은 수급이 엇갈려서 자, 이제 중요한 건 또 내일인가 봅니다. 자, 대표님, 내일이 진검승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장 한마디 풀어주시죠. 네, 제가 어제 그랬었죠.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고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도 만약에 똑같은 수급 상황이 나왔을 때 어느 쪽이 더 강하냐에 따라서 하방이나 상방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뜻밖에도 오늘 이렇게 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아마도 내일은 원래대로 다시 외국인 매도, 기관 매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드디어 단기적인 방향성이 최종 결정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정석투자 교육 하나를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요. 매매 방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었어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업용과 직장인용 종목 구분은 필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는 주식 전문가 처음 시작했던 2000년부터 지금까지 18년째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직장인용, 전업용 이렇게 구분해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직장인용은 좀 속도가 느리고 전업용은 좀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굳이 구분한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직장인용은 이렇게 보세요. 코스피 100, 코스닥 50 이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찾아보시면 맞겠고요. 전업용은 나머지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런 우량주 개념의 종목들도 급등락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개별주 개념의 종목들도 느리게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구분해달라 설명드리겠고요. 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전업단타가 있어요. 전업단타는 뭐냐면 하루에 매수와 매도를 완료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그래서 평가이익이 됐을 때만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누가? 전업들. 전업 단타를 안 하면 전업하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 2차 매수 후에 손절가는 평균가 대비 마이너스 10%. 이 수익은 대략 한 20% 정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10,000원에 1차 매수하고 9,000원에 2차 매수했습니다. 그럼 평균이 얼마죠? 9,500원 되는 거예요. 9,500원 기준으로 10% 손절하던가 아니면 20% 올라갔을 때는 또 차익 실현하면 되는데요. 중간일 때가 있어요. 이건 손절가도 안 오고 그렇다고 해서 수익 목표가도 안 오고 그럴 때는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종가 매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홀딩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때는 평가 이길 때만 하는 겁니다. 이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업 단타를 왜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냐. 앞으로 코스닥이 이동성 장세가 오면은 이 전업 단타를 하는 분하고 안 하는 분하고 6개월, 1년 뒤에 무지막지하게 수익률 편차가 생깁니다. 일봉매매하면 쉽게 말해서 20, 30% 수익 나는 것도 지금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빨라야 일주일, 길면 한 달 걸린다. 근데 이 전업 단타를 잘하면요, 굉장한 수익이 나요. 그래서 이걸 제가 꼭 말씀드렸고요. 전업과 직장인 단기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개념이냐. 보통 일반적으로 전업은 일주일 정도, 직장인은 2주일 이내에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 10%나 수익 20% 정도 되내시면 맞겠고요. 이거는 결정적으로 확인 매매 측면입니다. 무슨 얘기냐. 기간을 정확하게 설정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확인 매매 측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횡보하던가 계속 내려가던 게 이렇게 딱 반등 나왔을 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단기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기간 설정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단기로 들어갔는데 뭐 종목을 한 달씩 홀딩한다. 그럼 단기가 아니죠,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정도 지났다. 뭐 2주일 정도 지났다. 각각 전업이나 직장인 경우에. 근데 뭐 크게 수익도 없고 손실도 없다. 그럼 교체 매매하세요. 네, 그래서 단기입니다. 그렇게 되시고요. 중기전환은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단기로 들어갔어요. 선점 10%씩 20% 목표가를 설정했는데 20% 됐을 때 그때 던질 수도 있고 중기로 끌고 갈 수도 있고, 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10개 중에 8개는 단기로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이게 정석이에요. 그러다가 상황 봐서 중기로 끌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업 직장인 중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최소한 전업을 1개월 이내, 직장인이 2개월 이상, 이렇게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각각 1개월 이상, 2개월 이상인데요. 역시 손절은 똑같아요, 10%. 그리고 이건 수익을 최대치로 잡는 겁니다. 이건 뭐냐, 예측 매매예요. 그러니까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단 언젠가 가겠지 하고 들어가는 게 예측 매매고요. 이거는 종목 가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평가된 종목이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다음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항상 마련해야 돼요. 왜냐, 일적으로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 단가 낮추기 작업도 필요하다 설명드리는데, 이걸 왜 말씀드렸냐, 앞으로 코스닥 랠리, 코스닥 유동성 장세가 올 때 이거를 다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업들은 전업 단타를 하세요. 전업 단타를 못하는 전업은 억울한 거예요. 그럼 직장인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직장인들은 직장 다니면서 돈 벌고 주식해서 돈 버는데 전업은 그게 직업이에요. 그럼 이걸 해야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앞으로 방송이라든가 각종 교육을 통해서 많이 전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핵심은 뭐냐? 확인 매매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을 설정하자. 그리고 평가액이 됐을 때 과연 이거를 홀딩할 건지 던질 건지 그때 결정하자. 그래서 처음부터 중기하지 말고 10개 중에 8개를 단기로 들어갔다가 전환하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중기 같은 경우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국 그거예요. 기다리자는 거죠. 최소한 한 달은. 중기로 들어갔다고 생각해놓고 안 가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조바심 내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왜 구분하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지수가 계속 갈 수도 없고 계속 내려가지도 않아요. 또 종목 간의 어떤 트렌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시면서 하다 보면 똑같이 매매를 해도, 예를 들어서 저한테 똑같이 정보를 받아도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석투자 정보 쪽으로 많이 해드리고, 이번 주까지는 약속대로 제가 정석투자 교육 측면에서 오늘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와 함께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석투자 교육에 대한 부분도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대표님,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 도와주실까요? 네, 오늘 삼성전자 상승하고 외국인 순매수 전환으로 이제 반등이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뭐 그냥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코스닥은 대형주, 주정주, 소형주 모두 다 강세였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탄력적이었다 설명드립니다. 플러스 5% 이상 상승 종목은요, 오늘 코스피 19, 코스닥 48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67개였는데요. 흐름이 아주 좋아요. 전체 종목이 같다고 하더라도 코스닥이 예를 들어서 2배 이상 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있죠. 플러스 5% 이상 종목이 100개 이상이 되면 이건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저는 아직까지는 8월 중순경에 뭔가 시장에 대변환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5% 이상 상승 종목이요, 전체 67 종목이 됩니다. 자, 이 부분 계속해서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장 전망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죠. 자, 대표님, 앞서서 오늘장 한마디에 내일이 진검승부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내일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불만이 없는 반등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서 더 올라가든 내려가든 뭐 크게 상관은 안 하는데요. 결국 삼성전자 등락과 외국인 기관 수급의 결정이 아마도 뭔가 흐름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심리는 종목 흐름 이게 다 어떻습니까? 코스피보다 좋아요. 그래서 그냥 종목만 신경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코스닥이 대폭락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린 거겠고요. 잠깐 화면 보셨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코스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오늘 어쨌든 3일째 반등을 해줬는데 잘 보세요. 차트를 조금만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연두색 5일선과 검은색 21선이 지금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데드크로스 직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깨져버리면 정말로 조정이 이제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드크로스가 지난 4월에 한번 나왔었어요. 4월 초에. 좌측 보시면 나오죠. 그 다음에 다시 돌파했죠. 그 이후에 한 번도 돌파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벌써 3개월이 넘었죠. 대략 3개월하고 한 보름 정도 되거든요. 이탈한 적이 없어요. 5일선이. 그래서 지금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게 여기서 만약에 이유열을 막론하고 5일선 20을 깨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이게 별로 지수에 신경 쓰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이 좋으면은 지수는 좋고 나쁘면 나쁜데 코스닥은 이렇게 보세요. 지수도 좋고 상승 종목도 많다. 그러면 금상첨화 최상위입니다. 근데 지수가 좀 안 좋아도 예를 들어서 코스닥 쪽에서 플러스 5% 이상 종목이 뭐 작게는 50개, 많게는 7, 80개 나온다. 그러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혀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전망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렸으니까요. 내일장 대응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의 정리와 내일장의 전망 알아봤고요. 이어서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이슈가 들어왔을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애플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관련된 부품주 주가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 현대건설기계입니다. 2분기 호실적의 52주 신고가를 기록합니다. 다음 종목은요. 두산건설인데요. 2분기 호실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뉴스네요.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애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2분기 실적 시즌인데, 이제 나스닥에 관련된 이런 기술주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애플 호실적 발표에 이 애플 관련된 부품주들, 우리 시장에 속한 부품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 소식 대표님과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부품주들이 참 많잖아요. 어떻게 좀 분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아마도 탄력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응 전략 좋은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자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보유나 매도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경우는 제가 중립으로 언급하겠고요. 미보유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하게 관망이나 매수 같으면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하루 이틀 더 지나봐야 알겠다. 그러면 중립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대응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이노텍, 삼성전기, BH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나머지 두 종목은 그냥 관망하시고요. 보유자는 매도,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라겠고 BH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계속 보유하시고요. 미보유자는 매수해달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아무래도 두 종목은 대형주예요. 우량주예요. 좀 무겁죠. 근데 BH는 좀 개별주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재료받고 올라갈 때는 탄력이 더 강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BH 같은 경우에는 정말 탄력이 좋았어요. 지금도 엄청나게 탄력이 좋죠. 그러면 제가 항상 매수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상승 추세일 때는 21선 깨졌을 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21선 깨졌을 때 하는 게 맞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말고 월요일이나 화요일 했으면 딱 좋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란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종목이 21선 이탈한다 그러면 적당히 들어가서 짧게는 10%, 많게는 20%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의 특성이 뭐냐면 작년 그러니까 8월이었습니다. 그때 상승 추세 7월이었네요. 7월에 상승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거죠. 종목 자체가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이미 1년도 넘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탄력이 좋기 때문에 완전히 고점 찍고 꺾기 전까지는 이 단기 매매 기회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중장기는 좀 적합하지 않고요. 단기 매매로 접근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플 호실적 발표 부품주 주가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LG이노텍과 삼성전기, BH에 대해서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BH만 보유자에 대해서 보유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그 두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와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고, 또 부품주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라라는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알아볼게요. 현대건설기계 역시나 2분기 실적 소식입니다. 호실적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오늘 41만 2,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최고가는요, 43만 9천원에 고가를 찍었는데요. 자, 대표님, 현대건설기계는 뭐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미리 재료가 나왔을 것도 같은데 계속 이 탄력을 이어가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볼 때는 올라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어쨌든 이거는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애매모호하면은 중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그냥 여기서 더 가든 말든 정리해 주시고요. 없는 분들은 그냥 구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7.5%, 10.5%가 증가한 실적을 내놨다고 합니다. 현대건설기계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포지션 정리 도와드렸네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입니다. 두산건설이 올라왔어요. 이 두산건설 역시 2분기 실적 소식인데요. 오늘의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주가여서 오늘 4% 가까이 올라왔습니다만 3,480원입니다. 대표님,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가 최근에 3,250원이었네요.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억울한 기업이에요. 네. 건설주 대부분이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적정 주가가 38,000원입니다. 엄청나게 저평가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보유자는 보유하시고요. 미보유자는 매수가 좋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트로만 볼 때는 완전 이거는 거의 다중바닥입니다. 지난 3월, 4월, 그리고 7월, 그리고 최근에 7월 말 8월 초에 걸쳐서 3,000원대 초반에 이렇게 저점을 기록하고 빠지진 않아요. 그리고 매력적인 게 뭐냐면요. 보세요, 한번. 중장기적으로. 무지막지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월봉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월봉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고점이 무지막지예요. 그러니까 빠져도 너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환산 주가로 175만 9천원짜리였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일봉을 볼 때 어떻습니까? 2007년에도 상당히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접근할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개별주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좀 더 받는다 그러면 들어가셔서 한번 여러분들이 손절가 10%만 딱 정해놓고 베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현대산업에 대한 건설주 짚어드렸잖아요. 현대산업도 마찬가지로 저평가되어 있는 건설주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두산건설 역시 적정주가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매수 포지션도 함께 짚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의 우량주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오늘은 롯데칠성이 올라왔네요. 네, 오늘의 우량주는 롯데칠성입니다.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4% 가까이 빠졌는데요. 지금 154만 7천 원이네요. 좀 오늘 가격이 떨어졌는데, 자, 대표님, 최근에 올해 1월 달만 해도 137만 9천 원대였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비교적 큰 장대 연봉 나오면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오늘의 우량주로 꼽아봤는데요. 전략부터 말씀드릴게요. 보유자는 그냥 보유하세요. 네, 굳이 던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중립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들어가자니 불안하고 안 들어가자니 좀 아쉽고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요. 포인트가 뭐냐? 이 종목은 적정 주가가 355만 3,600원입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제가 롯데칠성 차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잠깐 적정 주가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자, 이게 적정 주가입니다. 롯데 칠성하고 지금 입력이 돼 있죠. 그런데 제가 딱 기록해 보니까 355만 원대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엄청나게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들어가기는 솔직히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지금 기술적으로 너무 안 좋거든요. 이 차트라고 하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닌데 좀 더 지켜보시다가 만약에 여기서 더 많이 빠진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가격대가 150만 원대인데 어쨌든 150만 원을 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140만 원을 깬다 그러면 직장인들은 조금씩 모아가셔도 전혀 걱정이 없는 주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수주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대표님이 또 이전에도 많이 거론을 해주셨는데요.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음봉을 그리면서 떨어졌습니다만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 전달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량주였습니다. 롯데칠성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도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입니다. 오늘은 인터플렉스가 올라왔습니다. 자, 인터플렉스인데요. 오늘 6% 넘는 강한 상승세로 보였습니다. 최고가가 42,350원 7월 19일 날에 기록을 한 이후에 3만 원대로 다시 떨어졌는데 오늘 다시 한번 올라오네요. 자, 대표님,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이 종목은 보유하신 분은 지금 굳이 던질 필요가 없어요.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조정 다 받았고요. 다시 반등 나오는 구간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근데 그럼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관망하세요. 지금 들어가기에는 크게 실속은 없을 것이다. 짧게 단기 매매 가능해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받았다가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있는 분들이 굳이 던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들어가긴 애매해요. 왜 그러냐? 이미 61선 한번 깼다는 거죠. 정말로 탄력 있는 종목은 61선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와야 그게 정석이거든요. 그러니까 21선은 살짝 무너졌어도 61선을 깨지 않고 반등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종목은 61선 깼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불안한 구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분들은 여기서 굳이 던질 필요 없죠. 왜? 반등 구간이니까. 근데 없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기 좀 어렵고요. 인터플렉스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종목입니다. 왜 그런 종목이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우선 한 3번째 설명드렸는데요. 자,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시면 왼쪽에 네오박스가 있죠. 이게 2015년이에요. 오른쪽에도 네오박스가 있죠. 2016년입니다. 그리고 수직선으로 이렇게 빨간색이 쫙 거져 있죠. 이게 올해 1사분기예요. 이거 왜 표시했냐면요. 2015년에 약 900억, 2016년에 약 600억 적자였어요. 올해 1사분기도 적자였어요. 근데 그 두 번째 박스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구간 있잖아요. 그때가 저점이에요. 무슨 얘기냐? 원래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적자가 지속되지만 언젠가 흑자 전환될 수 있는 기업이 저점 치고 올라가는 게 이게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흑자 전환 소식이 나왔다. 그때는 늦어요. 물론 올라가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크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015년에 적자 900억이었죠. 2016년에 적자 약 6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때 과감하게 배팅한 사람은 무려 300%씩이 나왔다는 거예요. 올해 1사분기까지도 이 종목은 어떻다?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2의 인터플렉스를 찾아야 돼요. 이런 종목들이 현재 널려 있어요. 코스닥 IT 중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실적은 좀 적자예요. 근데 이게 어차피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물론 약간 업종은 다르지만 코나이를 얘기했었잖아요. 지금은 안 좋은데 어차피 흑자 전환 되면은 한번 급등할 것이다. 그래서 제2의 인터플렉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바로 코나이였거든요. 근데 지금 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IT 쪽에서 이런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걸 다시 꼽아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인터플렉스라고 하는 종목에 대한 대응보다는 인터플렉스 스타일의 종목을 찾으시자는 거예요. 적자 때문에 주가가 옆으로 기고 있거나 내려가고 있지만 앞으로 반등 나올 종목. 그럼 상당히 수익이 높죠. 원래 공평한 거예요. 투자도 공평해요. 무슨 얘기냐? 위험을 감수하는 것만큼 투자 수익도 커요. 근데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 투자 수익이 작아요. 그거는
절대 불변입니다. 그래서 인터플렉스처럼 이런 유의 종목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뭐 너무 실적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차트만 보지 마시고 적당히 융합해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아이폰 관련된 부품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인터플렉스 뭐 이전에도 대표님과 함께 많이 분석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흐름으로 코나이에 대해서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짚어드렸으니까요. 두 종목에 대해서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보유자는 보유, 하지만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지금 가격대가 조금 단기적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개별주 테마주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이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가치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종목들 만나봤고요. 이어서 만날 종목은 대표님이 직접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 사례 분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크린앤사이언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워낙 뭐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 그런 업종이 항상 뜰 때 그때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크린앤사이언스는 한참 뭐 미세먼지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많이 뭐 두각이 됐던 테마주였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지속적으로 매매를 시켰어요. 그래서 평균 가격이 7,500원밖에 안 됩니다. 놀랍죠? 계속 내려갔는데. 이게 이제 단기도 아니고 중기도 아니고 일단 추세로 제가 이제 그 기준을 주고 설정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는 10,000원 좀 넘어가고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지속적인 추가 매수 평균가에서 일부 매도하고 다시 평균 단가 낮추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는 거죠. 이건 왜 말씀드리냐. 이 종목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투자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어떤 가격에 그냥 80% 100% 탁 던져놓고 팔짱 끼고 있고 그래서 올라가면 쉽겠죠. 그렇게 해서 항상 성공하면 내 돈 봅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들어갔던 종목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좀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완전히 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대 정도로 밀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한 10에서 15% 정도 더 밀릴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을 추천한 이유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저평가도 했고요. 낙폭 과대해주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확신한다는 겁니다. 왜? 국가에서 정책을 만들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매 정권마다 얘기해요. 근데 왜 적극적으로 안 할까요? 끝을 보지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정권은 5년입니다. 근데 저출산과 관련돼서 성과가 나오려면 거의 20년 걸려요. 표시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쪽에 신경을 쓰고 돈을 투입해도 뭔가 이 성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뭐 무슨 치매 관련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치매 관련된 거는 솔직한 말로 내 부모가 이미 돌아가시고 없다. 그러면 솔직히 와닿지가 않아요. 집에 치매 환자가 있는 경우에만 와닿겠죠. 근데 미세먼지는 모든 국민이 수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경우든 반드시 정책화될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이거 안 만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크린앤사이언스를 필두로 해서 미세먼지 관련된 반드시 매수하시기 바라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걸 처음에 매수시켰던 게 8,000원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였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밀렸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평균 가격이 7,500원밖에 안 돼요. 굉장히 놀랍죠. 지금 평가 얘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저는 이 내려오는 구간에서 계속 추가시킨 거예요. 추가했다가 살짝 반등 나오면은 물량 털어주고 또 추가했다 반등 나오면 물량 털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밀렸는데도 지금 평균 가격이 7,500원이니까 평가 2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그 추천 종목 리뷰로 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미세먼지 테마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뭐냐? 매수한 종목이 내려오더라도 그냥 팔짱 끼고 있지 말고 좀 힘들더라도 계속 이런 전략을 취해 주시면서 단가를 낮춰달란 말입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가지고 무조건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모든 종목이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올라가면 좋지만 내려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해드린 분들은 현재 이거 평가 얘기예요. 놀랍게도. 자, 이렇게 내려가는데도 평가 얘기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100%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점 잘 참고하셔서
매매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린앤사이언스는 뭐 이전에도 짚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지속적으로 추가 매수 후에 평균가 일부 매도로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 종목 사례 분석은요. 크린앤사이언스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 확인할게요. 중기로는요, 코스피에서 운송장비 자동차, 그리고 단기로는 코스피에서 전기전자 업종을 꼽아주셨습니다. 테마도 확인합니다. 신규 상장 3개월 이내 코스닥 신규 종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에서도 짚어드렸던 애플 관련주를 테마로 짚어드렸네요.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 더욱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업종은 양시장에 대해서 양시장이 아니라 이제 중기와 단기적으로 좀 다르네요. 어떻게 풀어보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하세요. 중기적으로는 코스피, 운송장비, 자동차. 제가 최근에 그 자동차 계속 언급했잖아요. 요거 중기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단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어떤 식으로든 자동차가 갈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자동차 들어가신 분들은 단기로 보면 안 돼요. 중기로 보시라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로 들어갔는데 뭐 평가액 10%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본전에 오면 매도하거나 아니면 그냥 끌고 가세요. 그리고 제가 6월 강연회 때 추천했던 종목이 2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였다고요? 바로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가 오늘 드디어 10% 이상 평가액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65,000원에 던지던가 아니면 더 끌고 가시던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전기전자 최근에 반등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LG전자도 추천해드렸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테마는 뭐냐? 신규주가 아주 좋은 타이밍이에요. 지금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신규주는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 공모가하고 적정주가의 괴리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상장된 신규주 보면은 적정주가가 10,000원인데 공모가 자체가 뭐 2, 3만 원짜리들이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근데 비슷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첫 번째로 보시고 두 번째 당연히 차트를 봐야죠. 차트 절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애플 관련주도 단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그러면 제가 어차피 설명드린 김에 현대위하고 LG전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위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차트로 보겠습니다. 현대위아 보시면은 이게 제가 6월에 추천했는데 실제로 잡힌 건 7월이었어요. 정확하게 65,000원에 잡혔거든요. 네, 오늘 기준으로 10%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만약에 이게 다시 밀린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냥 본전에서 매도하세요. 계속 간다. 그럼 더 끌고 가시라고. 여기서 던지기 너무 아깝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LG전자 보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제가 최근에 극적으로 저점에서 시켜드렸잖아요. 요거는 크게 보지는 마세요. 이걸 뭐 무조건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이거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아니고요. 어쨌든 이건 적당한 선에서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 최소한 10% 많으면 한 20%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공략 업종과 업종에 대해서 단기, 중기 이런 시간적인 부분으로도 잘 전략을 짜드렸고요. 그리고 테마주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 관심 받고 가격대가 괜찮다라는 부분은 잘 가려서 투자를 해보신다면은 시기별로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대응 전략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 알아봤고요. 이어서 선물 옵션 투자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죠.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선물 옵션 투자 전략입니다. 추세는 계속해서 관망이고요. 단타 전략 확인합니다. 선물은 매도 물량을 2포인트에서 손절 또는 홀딩, 옵션은 선물과 연동 대응해보자라는 전략이시네요. 네, 오늘 코스피 200 선물은 317.69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0.65포인트가 올랐네요. 자, 대표님, 선물 옵션 투자 전략도 정리 도와주실까요? 네,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세요. 매도 물량은 내일, 그러니까 이제 전일 대비 플러스 2.90 넘어가면 그냥 손절하세요. 아니면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옵션은 그럼 어떻게 하겠죠? 현재 풋을 갖고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선물이 손절하게 되면 같이 손절하고요. 아니면 홀딩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생 전략도 꼼꼼하게 잘 챙겨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의 전략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신 내용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평촌하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보내주시면요. 대표님이 여러분들의 종목 직접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샵 0082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상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첫 번째 문자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요. 네, 첫 번째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촌님, 주성 엔지니어링을 매수가 17,500원에 비중 20%인데 꼭 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의 오늘장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850원에 마감이 됐는데, 좀 손실 구간이시네요. 자, 대표님, 주성 엔지니어링이 17,000원대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대응 전략 좋은 기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보유나 매도, 또는, 관망이나 매수일 때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루 이틀 더 봐야 되면 제가 중립으로 말씀드리니까 그 점 여러분들이 네. 꼭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 먼저 전략부터 짜드리겠습니다. 보유자는 중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조건 매도한다, 보유한다, 판단하기 상당히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미보유자도 역시 관망입니다. 왜? 지금 들어가기는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 종목 자체는 좋은데, 결과를 떠나서 과정상 좀 약간 비합리적인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분은 투자보다 교육이 좀 우선입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매수 가격 자체가 아주 환상적입니다. 예, 너무나 환상적이에요. 일부러 이렇게 고점 매수 하기도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나름대로 그 추세적으로 최고점 매수 한번 해봐라. 사인을 내려도 이렇게 하기가 힘든다. 어떻게 이렇게 할 때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분은 그동안 시청을 안 하셨던 분이에요. 계속 이 방송을 시청하셨던 분 같으면 이 가격에 이런 식으로 매수 안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일단 이번에는 그냥 하루 이틀 정도 더 보고 있다가 건져놓으면 던지고 만약에 내일 21선 깨지고 그러면 무조건 손절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유자도 지금은 아닙니다. 왜? 탄력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들어가는 거는 좀 효율성이 없어요. 왜?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매수 가격대가 항상 얘기하죠. 상승 추세인 종목을 어떻게 한다? 21선 이하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바로 여기서 바로 상승 추세 시작됐거든요. 일단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운이 좋아서 어떻게 좀 반등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먼저 교육적인 측면을 좀 고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877님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 진단 도와드렸는데 일단 고점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중립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렸네요.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844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대표님, 존경합니다. 자, 알서프트 매수가 2,790원에 비중 40%인데 꼭 좀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어요. 자, 알소프트는 오늘 1% 넘는 상승사 2,550원 종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좀 아쉬운 손실 구간이 있으신데요. 대표님 존경하시는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알소프트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굳이 던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흐르면 최소한 본전은 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없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지금 딱 좋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추가 조언을 해드린다고 하면 약간 아쉬운 매수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주를 감안하면 좀 비중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상승 추세형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한다? 최소한 21선 아래에서 잡자 그랬잖아요. 21선 아래가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잡으신 가격대가 어떻습니까? 거의 2,800원이죠. 2,790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신 거죠. 마음이 좀 조급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매매 기준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비중에 대한 좀 아쉬움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보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지금 가격대 괜찮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0588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평소님 적중 축하드립니다. MK전자 12,000원에 비중 30%인데 목표가가 궁금하네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MK전자 목표가 궁금하시다고 하면 수익권에 계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아쉽게도 소폭의 손실 구간이시네요. 자, 대표님 MK전자는 목표가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자, 이 종목은 보유자는 그냥 보유하세요. 이거는 사실 단기보다 중기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근데 관망하세요. 좀 조정받으면 들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적정 주가는 무려 8만 원짜리예요.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 너무 높은 신규 매수 가격입니다. 그게 좀 아쉽고요. 상승 추세에서 역시 21선 이하에서 매수하자 설명드리는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너무 높아요. 여기서 제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하셨냐고요. 그 전에 21선 이탈했을 기회가 되게 많았어요. 보세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잡으셨어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단기보다는 중기로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렸네요. 자, 여기서 빠르게 다음 문자도 확인하겠습니다. 자, 7102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이녹스 첨단 소재를 매수가 77,700원에 비중 30% 진단을 원하셨습니다. 자, 이녹스 첨단 소재는 72,300원이에요. 대표님 오늘 5% 넘게 상승을 했는데 워낙 지금 매수가가 좀 높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네, 이 종목은 보유자는 보유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이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재무제표가 공개 안 돼서 이제 적정 주가는 안 나오고 있고요.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건 판단하기 어려워요. 왜? 신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저가 전후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녹스 첨단 소재는 상장한 지 별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적정 주가가 산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유자는 보유 의견 계속해서 드리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 문자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3487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전문가님 꼭 부탁합니다. 카프로 매수가 7,500원에 비중 50%인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여쭤보셨어요. 자, 카프로에 대한 한 부분, 대표님. 추가 매수를 좀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비중이 현재도 50%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추가하기는 좀 약간 위험하고요. 그냥 보유자는 보유하세요. 그게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보유자는 관망해달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분도 결국 그 매수가 집착이에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거거든요. 손절 후에 재매수 또는 이제 앞으로 이제 교체 매매에다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손절할, 필요는 없는데 언젠가 만약에 손절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수평선 보이시죠? 이 라인에 매수하신 거예요. 일단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7,500원이니까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인데 그러니까 흘러내릴 때 매수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확 밀렸다가 살짝 반등 나왔어요. 이때 던졌어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내려왔다 지금 현재도 여기긴 한데 아직도 손해잖아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 정도 내려왔다고 그러면은 일단 이거는 실패한 매매입니다. 네, 실패한 거예요. 왜? 일단은 7,500원에서 매수했는데 6,500원을 깼으니까 10% 이상 깨진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실패한 매매에서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본전이나 본전 근처 오면 던지라고 그리고 다시 잡으라고요. 근데 절대로 나는 손해보고 던지지 않겠다. 그러다가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고 어떻습니까?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다시 반등 나오면은 적당히 그냥 손절하시던가 하시고 교체 매매가 더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손절 후에 다시 한번 다른 종목에 대해서 교체에 대한 의견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카프로까지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입니다. 해당 가치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1시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요일날 저녁 9시죠.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무료 방송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하니까요. 꼭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을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채팅방도 많은 환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이죠. 9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